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성률 철학TV 제 139강은 정조 임금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너무너무 친했단 얘기죠. 정조와 정약용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나는 정조 임금의 남자에서 이제 좀 코믹하게 이렇게 표현된 그림이고,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정약용이 정조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한강의 배달이 정조의 수원성 축조에 큰 기여를 했죠. 또 정약용이 그 암행어사를 또 했어요. 암행어사. 그리고 이제 정약용이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는지, 그리고 다산이 이제 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렇게 49살의 젊은 나이로 이렇게 사망하자 바로 암사설을 제기했던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자, 정조 임금과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산이 이제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시험을 치러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제 상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정약용은 매번 그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정약용을 본 정조는 이후에 자주 불러서 시를 짓게 했는데, 근데 최종 시험인 대과에는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1등하는 학생이 계속 낙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설에는 그의 낙방이 남인인 그를 견제하기 위한 노론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 증거는 남인인 영수 최재공이 주재한 시험에서 다산이 이제 드디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남인 계열인 정약용이 갑자기 출세하거나 급제하면 그 상대층이 노론의 공격을 받게 될까 우려해서 정조가 천천히 급제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을 것 같은 정약용이지만 장원을 하지 못하고 장원을 한 사람이 그 서영보란 사람인데 후에 대제하까지 이제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서영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에 정치인 서청원 씨의 그 6대 조상이 되고 서재필 독립여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광범도 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지요. 나중에 이제 서광범은 항모 대신 범위 대신도 역임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모두 서영보의 이제 후손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정약용은 27살 때 식년문과 대과의 2위로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조는 온통하게 죽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죠.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를 잊지 못하고 1년에 몇 번씩 이 화성, 오늘날의 수원인데 현릉원으로 가서 이제 능행길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때 노량진 앞에는 이렇게 한강에 놓일 배다리가 설치되는데 왜냐하면 왕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으니까 이 다산이 배를 연결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이제 판재, 어, 널빤지 같은 걸 이제 가로질러서 부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정조 능행길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행사가. 그러니까 이 배다리는 큰 배를 강의 가운데 놓고 양쪽 강변에 작은 배를 설치해서 가운데가 높게, 양쪽이 낮게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확고부동해졌습니다. 정조는 영의적인 체제공의 뒤를 이을 인물로 장년층에서는 이가환, 이승훈의 외숙부고 이제 나중에 옥사합니다만 이가환을 꼽았고 청년층에서는 이 정약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한강 그 시도인데요.
정조가 이제 수원성을 축조하려고 한 것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약용에게 이제 맡긴 겁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붙인 사도세자의 능을 조선 최대의 명당이었던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지를 갖다가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성의 축조에는 이제 정조의 효심도 담겨 있을 테지만은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한 보다 큰 정치적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수도 남쪽에서 쳐 올라가는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기 위한 건데 현재 팔탈산 모습이고요. 수원성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곽이. 이때 또 수원성 축제를 위해서 정약용이 이제 발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꾼들이 무거운 돌을 힘겹게 올리는 것을 본 정약용이 기구의 발명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거중기, 활차, 도르래죠, 고륜차, 바퀴가 하나 달린 달구지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성 축조에 이용을 하게 된 건데요. 먼저 거중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도르래죠. 도르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실물이고 좌우 양쪽에서 줄을 당기면은 돌이 위로 올려지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그 기기도서라는 책을 참고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40근으로 무려 625배의 2만 5천 근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차는 이제 도르래라고도 하는데요. 우물 두레박이나 기중기처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바퀴에 이 와이어라든가 체인 이걸 걸고 그 힘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꾼다거나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이것이 이제 도르래가 되겠습니다. 수원성은 이제 체제공의 총괄 아래 조심태, 당시 무신이지만 수원 부사로 임명이 됐던 유능한 인물인데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총괄하고 한 사람은 지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이제 좋은 기계를 발명해서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자 그럼에도 정조는 이렇게 성을 둘러보고 감탄하기를 다산이 거중기를 써서 돈 4만 냥을 절약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원 화성에 있는 정조임금의 동상이죠. 또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활약을 했는데요.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당시 관찰사, 오늘날의 도지사죠. 서영교 등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자 이걸 고발해서 파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영보는 나중에 화려하게 부활해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우의정까지 역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와 수렴청정했던 정선왕후 김씨의 총애가 작동을 했을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적인 다사는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를 아끼던 정조가 사망, 1800년에 사망하게 되자 정약용 두 형과 함께 경상도 장기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암행어사가 임명받을 때 네 가지를 받는데요. 봉서, 임명장이죠. 사목은 이제 암행어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 거고, 유척은 이제 그 도량형을 재는 자고, 이것은 그 유명한 마패죠. 자, 셋째인 정약종만 순교를 하게 되고 아우구스티노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천주교를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약전 그 형과 정약용은 배교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사형에서 이제 유배로 감형이 됐는데 이후에 큰형인 정약현의 사위가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정을 비판하는 천주교 박해를 비판하는 그 유명한 항사형 백서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여기에 연루됐다고 오해받은 이 정약용은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귀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영의정으로 오른 서영보가 정약용의 해배를 말하자면 유배에서 해제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의 모습입니다. 다산이 활쏘기와 말타기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유당 전서, 다산의 이제 책에 보면 다산뿐만 아니라 규장과 각신들은 모두 10순, 50발을 쏴서 4발도 못 맞췄다고 합니다. 규장각 각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규장각, 왕실 도서관인데요. 여기에 있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제학, 직제학, 직각, 대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살솜씨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정조는 백발백중의 명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규장각의 각신들을 모아서 훈련 도감에 본영에 가둬두고 20순, 100발을 쏘아서 최소 20발을 맞춰야 풀어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5발 중에 3발을 맞출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는데 그 가운데 정약용은 본인이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타기 하면서 활쏘기하는 장면인데요. 정약용은 선비 6례 가운데 2가지를 못하는 데 대해서 활쏘기 훈련도 부족했지만 무를 천시하는 세태탓도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선비가 갖춰야 될 유계는 예법, 악, 음악이죠. 음악, 사, 활쏘기, 말타기, 북글씨,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타기와 활쏘기 외에는 다 잘했다는 뜻이죠. 또 다산은 술을 어떻게 됐을까요? 다산도 술을 즐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화기, 온화기색, 원기를 돕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술을 권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폭음은 경계를 하도록 늘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면이 모진 그 유배 생활 끝에도 비교적 장수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반면에 정조는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불치 무기 해가지고 폭음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음을 싫어했던 다사는 임금이 술을 따라줄 때는 아주 죽을 맛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쓰러지는데 다산만 멀쩡한 것은 그가 술에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폭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훈계하는 이 편지에서도 이 일화를 거론하는데 제발 술 좀 끊어라. 작은 아들이 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이 옥으로 만든 이 필통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이를 원샷 해야 되는데 나는 그날 죽는 줄 알았다. 옥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붓을 꽂는 필통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500cc 맥주잔보다 컸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삼중 소주, 3번씩 증류한 증류식 소주니까 소주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꽤나 높은 독주였습니다. 이걸 여기에 따라 마시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의 주제인 정조 임금의 소울메이트인데요. 어느 여름날 밤에 다산이 달을 마주하고 앉았을 적에 살인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임금의 사자인데 한시성, 한자로 쓴 시 10척을 건네주면서 5권은 집안에 보관하시고 5권은 제목을 써서 올리라는 성상,
현직 임금, 정조죠. 성상의 당부요입니다. 이 말에 다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보름 후에 정조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술자리나 개인적인 자리까지 항상 빠짐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자, 정조 암살설인데요. 정조는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특유의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교묘한 정치적 수완으로 조정을 장악하고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군주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즉위 24년 만인 1800년에 49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종기였는데 정조의 죽음이 매우 갑작스러웠던 데다 사인 역시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각종 개혁 정책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세도 정치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어의를 국문에서 자초지정을 조사해야 한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순조의 그 대리청정이었던 정순대비는 어의 시민이란 사람을 아예 조사하는 대신에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입막음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의혹의 중심에는 노련 벽파의 수장이 심한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조 사망 직후에 영의정을 역임했고 정순 대비를 등에 업고 신유박해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걸로 봐서 이 심한지가 죄송합니다.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심한지는 다른 당파들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가하고 자기들 노론 일당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정약용이 쓴 일기에 보면은 심한지가 여기 말하면 역적 같은 의사, 시민이 심한지 친척이었다고 그래요. 시민을 청구해서 독약을 올리도록 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벽파의 지도자 정약용은 이제 시파했지 않습니까? 영의정을 영입한 인물로 정조가 갑자기 죽은 후에 실권을 장악해서 시파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정조의 치적을 파괴한 역적으로 단죄가 됐죠. 그러나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임금이 심한지와 비밀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일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 우수학생 시상식에서 정조와 첫 대면을 한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고 수원성을 축조함으로써 정조의 말하자면 확고한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성을 쌓기 위해서 거중기와 활차, 고린차를 발명하기도 했고 암행어사로 나가서 서영부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서영부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사는 재미있게도 할쏘기와 말타기를 못했다는 얘기고 또 폭음을 경계했던 이 다산과 이 정조 임금은 어찌됐거나 소울메이트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암살설을 제기했고 거기에는 심한지란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